소녀시대의 태연 씨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10억대 사기를 당했는데 그 부동산 사기의 총 규모가 무려 2,500억대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연도 당한 2,500대 부동산 사기. 부동산 기획업체 A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할 땅을 이거 호재 있다. 전형적이죠, 이거.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이거 사모님 이 땅만 사면요 10배, 20배는 그냥 가요. 뭐 이렇게 속인 거, 전형적인 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추산 피해액만 2,500, 피해자 3,000명. 그중에 소녀시대 멤버 태연 씨도 사기를 당했다. 자, 땅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이게 대장동하고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붙여 거기다? 왜 붙여요? 다 별개예요, 별개. 왜냐하면 이게 뭐 저기 강원도나 뭐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데가 아니고 하남시거든요. 예. 하남시 개발되면 대박입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호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서울과 붙어있는 하남시에 호재가 있다. 그 호재가 무엇일까요? 인허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허가가 되고 개발이 되고 뭐 그거겠죠. 저 땅이 비오톱 1등급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서울시에도 비오톱 1등급지 땅이 있거든요. 굉장히 싸요. 그 비오톱 1등급지만 딱 제거하면은 몇백 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하남이고 여기에 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하남 시장이든 누구든 잘 해가지고 그 인허가만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태연이든 누구든 다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네. 경기도 하남, 네. 대장동은 경기도 성남이었고 네. 다른 별개 사안이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하남도 성남 못지않게 좋잖아요. 성남이 더 좋긴 한데 어. 성남 밑에 하남이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변호사님. 네. 성남 못지않게 하남도 좋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다. 하남시 땅값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태연 씨 등이 사기당한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네네. 라는 혐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남시에 미군 기지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들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땅 잘해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 추산액이 2,500억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당했다는 겁니까? 3,000 사람들이 명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3,000명이 다 바보겠습니까? 다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1인당 1억 가까이씩 해가지고 2,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저기에 들어갔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예.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성남은 대장동은 이게 자꾸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지 다른 사건입니다. 인허가도 났고 개발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저 하남 저 땅은 인허가도 안 났고 개발도 결과적으로 안 되는 땅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갖다 보는 거죠. 저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들어오는데 반드시 땅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가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아주 예외적인 뭐 이런 케이스, 최근에 나온 케이스 외에는 공짜는 진짜로 없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숲이 우거져서 예. 그걸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 이제 비오톱 1등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개발한 땅만큼의 숲을 조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은 그런 가능성이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얘기를 해보면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 개발하는 만큼 땅이 넓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숲을 조성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농지였다는 것이겠죠. 아마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수법을 보면 4억에 이 사람들이 사들여서 이거를 태연 씨 등에게 11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몇 배입니까? 428, 43의 12. 3배 가까이 자기들은 이익을 남기고 지금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뭡니까? 범죄 혐의. 일단은 뭐 사기죄는 당연히 들어갈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비오톱 1등급지이기도 하지만 또 농지이기도 하니까 그 농지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농지법 위반. 자, 태연 씨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뭐 일각에서 제기했다고 하는데 태연 씨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쳤다고 내가 투기하겠냐? 태연 씨 굉장히 좀 세게 처음에 세게 나왔어요. 미쳤다고 내가 투기하겠냐?
일하고 생활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이었다. 피해 상황 일방적으로 알게 돼 일단 상황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억측을 자제해달라. 그렇죠? 태연 씨도 뭐 명백히 좀 피해자인 것 같고. 네. 자, 김병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이 태연 씨도 당한 부동산 사기. 네, 금액이 적지가 않죠. 예. 투자했던 금액들이. 사실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태연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는 부동산 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남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강 하나 건너고 나면 굉장히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고 또 굉장히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본인에 대한 그 삶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크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찰과 수사당국이 신속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걱정되는 건 전국 각지를 돌아보면 이런 기획 부동산 사기 수법들이 이곳저곳에서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 그런 얘기를 이제 제보를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요런 어떤 그 뭐 화천대유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봤지 이거 사장님 사기만 하면 뭐 몇백 배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힘없는 서민들을 또 이렇게 현혹하는 사기 행위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